저희 카페 가면은 커피를 주문하시죠? 저희 정책 카페에서는 정책을 주문합니다. 40개의 의제 중에 총 10개의 의제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박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죠? 휠체어나 엘리베이터, 엑스칼레이터, 경사로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시죠? 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편견들 외에는 딱히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와는 좀 다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애 체험관이 있다면 좋겠다. 관계의 단절이지 결코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발표를 맡은 조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그마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우산 비닐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을 아시나요? 한 해 작년 평균 약 1억 장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산 털이기를 도입을 의무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식당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을 1순위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고 저희가 내딛고 있는 땅과 마시고 있는 바닷물이 이런 작은 실천과 작은 법률적 제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환경을 또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바리스타 노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 아빠랑 다니는 것도 좀 싫어하게 되고 게임방이나 아니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놀려고 하면 10,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방과 후에 주말에 학교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아파트 시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구석구석에 보면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죽이는 공간이 아닌 숨 넘어가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겼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정책 바리스타 유남수입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개선입니다. 모두 감기 한 번쯤은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해열 진통제나 아니면 이제 항생제를 드실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 기전에 의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작 주인인 우리 자신은 약을 먹음으로써 그러한 면역 반응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지 않고 면역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밥을 먹기 전과 후 1시간 물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30분 이상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밀가루, 육류, 단 것과 같은 염증성 식품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곳에서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 기획서를 만들어내는 대학생 마케터입니다. 힙합을 하려면 홍대에 가야 하고 연극을 하려면 회화에 가야 한다라는 것처럼 늘 꿈을 꾸려면 서울에 가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바꾸고 싶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m 이상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난 늘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이 창조 캠퍼스가 있듯이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활력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좋은 동성로 일대에 청년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무일날이 있는 소상공인에 운영하는 사업장들을 협업하여서 이제 휴무일을 좀 활용을 해서 잉여 공간이 남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권 권리보장을 발표하게 될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걷다라든지 본다라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장애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도착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제 해결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리어 프리를 적용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배움터 설립이라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게 된 오유진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많은 아이들을 배제시키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인생배움터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배울지는 우리가 정해요 라는 규칙입니다. 청소년들이 회의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에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배울 수 있고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배움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바리스타 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의 대중교통은 아직 환승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친구 대학생 대중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중의 집으로부터 2시간 10분이 걸리는 것이 700m 떨어진 대명역에서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이죠. 만약 대구의 대중교통 환승 혜택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대중의 집으로부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서 1시간 40분, 30분의 시간이 절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같은 노선일지라도 한 번 환승 혜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10분이 안 걸린 일을 보러 갈 때도 대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환승 혜택을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책 바리스타 김동환입니다. 저는 매일 경북대학교 서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주차장이 꽉 차 있는 풍경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매번 차는 공간과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 공간을 보면서 저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또는 구나 동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그 홍보를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런 공유 주차장을 확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찾아서 학교를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포털에 이 교육부를 검색하면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이 함께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떠난 친구들은 이 모든 아이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교육적인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교육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의 정책을 누구나가 꿈꿀 수 있는 모두 대화 모임에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시민들이 동네 곳곳에서 신청해 주시고 대화 모임을 나누시길 기대하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